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우리나라를 떠났던 철새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국운을 여는 좋은 징조다, 조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고 변하는 이런 이치를 바로 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과연 숙명적으로 그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냐. 중국의 이 명나라 때 여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는데 그 가정경제 호구지책을 위해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그 계획을 세웠더랬습니다. 근데 하루는 젊은 어린 시절에 시장에 나갔다가 점쟁이를 만나서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가가 하는 말이 당신은 몇 살이 되면 진사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 진사의 과거에 급제하게 되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승차하게 되고 그리고 몇 살에 장계를 가고 또 무자식 팔자에 당신은 42살이 되면 죽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앞날을 예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예언가의 말대로 그대로 적중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의사를 되려고 했는데 어느 시기에 진사시험이 있으니 의사 되는 것보다는 진사시험을 보는 게 가정의 가문의 영달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냐. 그 얘기를 듣고 그 예언가의 얘기를 떠올리면서 진사시험을 봤답니다. 그래서 진사시험에 그 예언가의 얘기대로 그 비슷한 나이에 진사시험에 합격을 하고 또 비슷한 시기에 승차를 하고 승진을 하고 또 그 예언가의 얘기대로 또 그 예언의 시기에 장계를 하게 되고 결혼을 했는데 무자식 팔자이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41살이 돼서 42살이 되면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예언가의 얘기가 거의 적중을 했기 때문에 42살에 죽는 것도 적중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42살이 돼서 이제 내년이 되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사의 운각사라고 하는 그 절에서 이제 그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이제 그런 그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주지 스님이 가만히 이 젊은 여범을 보니까 자기같이 수행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마음을 비울 수가 없는데 아주 마음을 비운 그런 표정과 태도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욕망도 있고 야망도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수양이 잘 돼 있는가, 마음을 비울 수가 있겠는가, 젊은이답지 않게.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여범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도대체 어떻게 수양래 그렇게 마음 공부가 잘 돼서 그렇게 마음을 비웠는가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간의 그 예언가의 얘기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적중했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내년이면 죽는데 무슨 욕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운각 스님이 하는 말이 운각 스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양을 많이 한 탓으로 봤는데 숙명론자라. 그때 젊은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까지 그 예언가가 얘기한 대로 적중한 이유는 예언가의 얘기대로 자기 자신이 마음에 벌써 그만큼 암시를 받은 거예요. 그 암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암시대로 행동했고 생각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암시의 기운작용이 지금까지 적중해왔던 거예요. 말하자면 젊은이가 생각한 대로 내년에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면 내년에 죽어. 그러나 죽기는 왜 죽어? 나는 오래 살 수가 있고 나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노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운명은 바뀔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 사람아 왜 죽어 이 사람아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였어요. 거기서 이 여범이라고 하는 사람은 크게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거기서 마음을 바꾸고 이상을 살고 더 이상 승차를 해서 높은 벼슬도 하고 또 자식까지 낳는 이런 운명의 변화를 느꼈다고 하는 얘기가 고전에서 늘 운명학을 얘기할 때 나타나는 고사로서의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과연 죽는 날은 이미 태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숙명적으로 얘기하는 건 미신인 겁니다.
사람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팔자에 타고난 그 사람의 건강, 성격, 체질, 적성 이런 기운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좋은 기운을 타고났으면은 태어날 때 의항할 때 우주의 에너지에 좋은 기, 음과 양의 오행의 균형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의욕적이고 적극적이면서도 치밀하고 도전적이면서도 관리하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유연하고 부드럽고 관대하고 너그럽고 그리고 항상 수양을 하고 학문하는 마음을 자기가 실천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좋은 운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서 단점이 장점이 되고 장점이 단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관상을 딱 보게 되면 귀가 뒤에 붙어서 안 보이는 귀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앞에서 얘기하는 걸 잘 듣질 않고 윗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들은 집중력이 있어서 농구선수라든지 집중력을 요하는 분야에서는 크게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을 자기 자신이 장점화시켜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자기의 마음의 수양법과 이치를 터득하고 운명에 도전을 했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인간은 숙명이 아닌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과부 팔자로 태어난 하나의 활동력과 능력이 있고 두뇌가 좋고 자만심과 교만심이 많은 여자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 대한 뭔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자기가 보완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왜 과부가 됩니까? 항상 우리가 인간의 운명을 인식하는 태도는 그런 생각에서 운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점쟁이 사주를 보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은 저 점쟁이같이 귀신같이 잘 맞히느냐 못 맞히느냐 이거 생각합니다. 옛날 종로 5가에 배구낚시라고 유명한 관상가가 있었습니다. 사주도 잘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낮에 화장실 갔다 고혈압으로 쓰러서 죽었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점을 잘 보는 사람이 자기 죽을 날도 모르고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이거 엉터리다. 사입이다. 무식한 점쟁이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사주를 보면은 그 기운이 나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언제 그 시기가 온다는 걸 알지만은 그것이 죽음으로 오느냐, 사업의 실패로 오느냐, 건강적으로 오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점을 칠 때는 사주 팔자를 가지고 그 사람을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사주 팔자에도 70% 정도는 100의 30% 정도는 특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70%의 사주는 평균치의 일반적인 사주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웬만큼 하면은 70% 정도 사주는 되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태어난 사람은 되게 뭐냐, 여름에 나쁩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생일에 해당하는 달에 태어난 사람은 건강적으로 나쁜 겁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권태스럽고, 의욕이 없어지고, 그래서 기가 중복되는 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봄에 태어난 사람은 정반대되는, 예를 든다면 5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5월달에 정반대되는 10월달.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봄이 좋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겨울이 좋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여름이 좋은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기가 음과 양이 균형을 잡아줄 때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는 웬만큼만 공부하면 70% 정도는 다 봅니다. 근데 요 30% 사주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 30% 사주를 특수격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전왕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종재격이라고도 종격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 위에도 뭐 목화통명이니 금수쌍청이니 여러 가지 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30%를 찾아내는 건 참으로 어려워요. 해반이 우리나라의 역학자로서 제일 유명한 두 분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대전에 사는 박재환 씨가 있고 이서경 씨라고 선생이라고 해서 그 두 분이 우리나라의 사주팔자 추명학의 최고의 권위자로 명성을 날린 학자로서 많은 저서도 남기고 우리나라 유명한 정계 재계에 유력한 사람들이 감명을 거의 받았을 정도